안녕하십니까. 잠드는 역사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이 되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삼국지를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관도대전을 기억합니다. 수십만 대군을 거느린 원소와 훨씬 적은 병력으로 맞선 조조. 결과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두 사람은 처음부터 적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갔고 같은 조정을 바라보았으며 때로는 같은 편에서 난세를 헤쳐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난세는 한 하늘 아래 두 명의 영웅을 오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조조와 원소가 어떻게 친구에서 경쟁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관도대전이라는 거대한 운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함께 난세를 바라보던 두 사람. 후한말,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하던 그 시절, 낙양에는 훗날 천하를 뒤흔들 두 명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조조,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원소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나이도 크게 차이 나지 않았고 젊은 시절에는 서로를 잘 알고 지냈습니다. 함께 말을 타고 사냥을 즐기기도 했으며 당대의 이름난 인물들과 교류하며 세상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가진 배경은 처음부터 크게 달랐습니다. 원소는 사세삼공이라 불리던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에서는 대대로 삼공에 오른 인물이 여러 명 나왔습니다. 조정의 대신들 가운데에도 원씨 가문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젊은 원소는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많은 인맥과 명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조조는 조금 달랐습니다. 조조의 집안 역시 벼슬을 지낸 가문이었지만 그의 양조부 조등은 환관이었습니다. 당시 환관은 황제 곁에서 권력을 행사하며 많은 사람들의 원망을 받던 존재였습니다. 조조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출신을 이유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젊은 조조는 누구보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고 세상의 흐름을 읽으려 했으며 필요하다면 과감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반면 원소는 신중하고 품위 있는 태도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품격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명사들이 원소 곁으로 모여들었고 누구나 그가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같은 시대를 걸었지만 전혀 다른 길 위에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명문가의 기대를 받으며 또 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의 이름을 알리려 하며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훗날 이 두 사람이 천하의 운명을 걸고 맞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난세는 천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운명도 조금씩 서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원소는 어떻게 북방의 패자가 되었을까? 동탁이 죽은 뒤에도 천하는 조금도 평온해지지 않았습니다. 각지의 군웅들은 저마다 병사를 모으고 영토를 넓히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빠르게 세력을 키운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원소였습니다. 원소는 명문가의 이름만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모으는 능력이 뛰어났고 유능한 인재를 예우할 줄도 알았습니다. 많은 선비와 장수들이 자연스럽게 그의 깃발 아래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원소 앞에도 넘어야 할 산은 남아있었습니다. 북방에는 또 다른 강력한 세력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물은 공손찬이었습니다. 공손찬은 기병 운용에 능했고 북방 민족과의 전투에서도 뛰어난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거대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수년에 걸쳐 이어진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승리와 패배가 반복되었고 수많은 병사들이 전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원소에게 유리한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풍부한 병력과 물자,
그리고 끊임없이 합류하는 인재들. 원소는 차근차근 공손찬의 세력을 압박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기원 199년, 공손찬은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승리로 원소는 청주와 기주, 병주와 유주까지 아우르는 광대한 북방을 손에 넣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원소를 천하에서 가장 강한 제후라고 여겼습니다. 병력은 수십만에 이르렀고 말과 식량은 넘쳐났습니다. 조정의 대신들 가운데에도 원소를 지지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음 시대의 주인은 원소가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병사의 숫자만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무렵 중원의 한편에서는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자신의 기반을 다져가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조였습니다. 원소가 북방을 통일하는 동안 조조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은 훗날 천하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조조는 왜 황제를 맞이했을까? 원소가 북방을 통일해 가던 그 무렵, 황제는 아직도 안정된 궁궐을 찾지 못한 채 떠돌고 있었습니다. 동탁이 낙양을 불태운 이후 황실의 권위는 크게 무너졌습니다. 헌제는 황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스스로 나라를 다스릴 힘은 없었습니다. 때로는 군벌의 보호를 받았고 때로는 군벌의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황제를 따르는 신하들 또한 굶주림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많은 제후들이 이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쉽게 황제를 모셔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명예만 얻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황실을 보호할 군대도 필요했고 조정을 유지할 막대한 재정도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황제를 모시는 순간 모든 군벌의 시선을 한몸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후들은 관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조조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혼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황제는 비록 힘을 잃었지만 황실의 이름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한나라 황제를 나라의 주인으로 여겼고 황제가 내리는 조서는 여전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결심합니다. 황제를 자신의 근거지인 허도로 모시기로. 기원 196년, 조조는 헌제를 정중히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허도에 새로운 조정을 세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조가 황제를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조정을 움직이는 사람은 조조였습니다. 조조는 황제의 이름으로 관리들을 임명하고 명령을 내리고 반란을 토벌했습니다. 많은 제후들도 황제의 조서를 쉽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조조는 무력만이 아니라 명분까지 손에 넣게 된 것입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를 두고 황제를 받들어 따르지 않는 자를 다스린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선택은 조조의 운명을 바꾸었고 천하의 균형 또한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북방의 패자가 된 원소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원소는 자신이 가장 강한 제후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조조는 황제를 곁에 둔 채 천하의 또 다른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이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조조와 원소는 왜 결국 맞서게 되었을까? 조조가 황제를 허도로 모신 뒤 천하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제후들은 저마다 자신의 땅을 지키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황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조가 서 있었습니다. 원소 역시 이 변화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는 북방 최대의 세력을 가진 제후였습니다. 병력도 영토도 재물도 모두 다른 제후들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원소야말로 천하를 통일할 인물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조조는 황제를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명분은 조조에게 있었고 힘은 원소에게 있었습니다.
천하는 두 개의 중심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원소에게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황제를 먼저 보호할 수도 있었고 조조보다 먼저 움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소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의 의견은 자주 엇갈렸고 원소는 여러 의견을 모두 들으려 했습니다. 신중함은 그의 장점이었지만 때로는 결단을 늦추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조조는 달랐습니다. 상황을 오래 기다리기보다 기회가 왔다고 판단하면 먼저 움직였습니다. 물론 그 선택에는 위험도 따랐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그 위험까지 감수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차이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원소는 거대한 세력을 가진 영웅이었고 조조는 빠르게 움직이는 전략가였습니다. 둘 다 천하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같은 하늘 아래 두 명의 패자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충돌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원소는 조조를 넘어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조조 역시 언젠가는 원소와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천하는 숨을 죽인 채 두 영웅의 다음 행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전쟁은 조용히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 관도로 향하는 길. 기원 199년, 북방의 강자였던 공손찬이 사라지면서 원소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최강의 제후가 되었습니다. 광대한 영토, 수십만에 이르는 병사, 풍부한 식량과 군마, 천하는 이제 원소가 남쪽으로 향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을 가로막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조조였습니다. 조조 역시 원소가 움직일 날이 머지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병력만 놓고 보면 조조는 불리했습니다. 원소는 조조보다 훨씬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고 물자 또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부했습니다. 정면으로 맞선다면 누구나 원소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급하게 싸움을 걸기보다 조용히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창고에는 식량을 비축하고 병사들의 훈련을 계속했으며 유능한 장수와 책사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순욱은 나라의 기반을 다졌고 곽가는 적의 움직임을 읽었습니다. 장료와 우금, 악진과 이정 같은 장수들은 언제나 출정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조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싸움은 병사의 숫자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한편 원소의 진영에서도 전쟁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수많은 장수와 책사들이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병력의 규모만 보더라도 패배를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커다란 세력일수록 의견도 많아졌습니다. 누군가는 빠른 진격을 주장했고 누군가는 충분한 준비를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소는 여러 의견을 끝까지 들으려 했습니다. 그 신중함은 때로는 장점이었지만 결정을 늦추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두 군대는 황하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관도였습니다. 그곳은 작은 땅이었지만 천하의 운명을 결정할 전장이 될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숨을 죽였고 두 영웅은 마침내 같은 하늘 아래 마주서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승부 가운데 하나, 관도대전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